미 국세청은 탈루 추적 요원들을 대거 고용하고 새 온라인 세금 보고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단속과 서비스 강화를 동시에 추진키로 했습니다. 미국의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내려가면서 모기지 신청이 회복되고 있지만 주택시장의 해빙에는 태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5.2%로 더 올랐으나 현재 4분기에는 2%대로 급속 냉각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기대 수명이 2022년 현재 77.5세로 전년보다 1.1세 늘어나 코로나 사태에서 탈출해 느리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65세 이하의 이른 나이에 찾아오는 젊은 치매와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IRS 국세청이 올 연말과 내년 초에 걸쳐 탈루 추적 요원들을 3,700명이나 대거 고용하고 내년 4월부터는 IMF로 불리는 새 온라인 세금 보고 시스템을 시범 가동하는 등 단속과 서비스 강화를 동시에 강력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IRS는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에 대해선 세무감사를 강화하지 않는 대신 대기업과 복잡한 파트너십들의 탈루 의혹을 중점 추적하고 일반 납세자들이 온라인으로 세금 보고 할 수 있는 IMF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IRS 국세청이 채찍과 당근을 본격 구사하기 시작해 미국의 세무 행정에 획기적인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IRS는 10년간 800억 달러나 추가 예산을 지원받게 돼 있다가 200억 달러가 줄었으나 여전히 600억 달러나 증액받고 있습니다. IRS는 이를 반반씩 나눠 탈루 추적으로 세수입을 대폭 늘리는 동시에 일반 납세자들에게는 온라인으로 세금 보고를 비롯한 모든 납세 행정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대폭 강화키로 했습니다. IRS는 인원 증원에 나서 현재 전체 직원을 9만 명에 근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6천 명을 새로 고용해 IRS의 전화 서비스부터 개선한 바 있습니다. IRS는 지난 9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레비뉴 에이전트로 불리는 조사 요원들은 3,700명이나 증원할 계획입니다. IRS 조사 요원들을 3,700명이나 증원해 세금을 회피하거나 덜 내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유층과 대기업, 복잡한 파트너십 회사들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IRS는 탈루 추적을 대폭 강화하면 세금을 회피했거나 적게 낸 납세자들로부터 1년에 수백억, 수천억 달러를 더 걷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RS는 다만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에 대해선 세무 감사를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놓고 있습니다. IRS는 단속 요원을 대폭 늘려 탈루 추적을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RS는 내년 4월 연내 세금 보고가 마감된 직후에 납세자들이 IRS 웹사이트에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 IMF, 즉 개인 마스터 파일링 시스템을 시범 가동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가동 후에 2025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시작하는 연방 세금 보고 때부터 전면 가동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IMF, 개인 마스터 파일링 시스템이 전면 가동되면 중산층 이하의 납세자들이 간단한 방법으로 IRS 웹사이트에서 직접 세금 보고를 작성해 e-파일링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6주 동안 0.5%포인트 내려가면서 모기지 신청이 회복되고 있지만 재용자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어 주택시장의 해빙에는 태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기지의 30년 고정 이자율은 7.37%로 내려가 내 집 마련을 위한 모기지 신청은 5%나 늘어났으나 재용자를 위한 모기지 신청은 9%나 급락해 전체로는 0.3%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어올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겨울철 한파를 녹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최근 6주 동안에 5번이나 내려가 모기지 신청을 일부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가운데 컨퍼밍 론인 72만 6,200달러까지의 모기지를 20% 다운페이하고 융자 받을 때 30년 고정의 경우 7.37%로 7.41%에서 소폭 내렸습니다. 최근 6주 동안 5번 내리면서 모두 합해 0.5%포인트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힘입어 모기지 신청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신규 모기지 신청은 5%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재용자를 위한 모기지 신청은 9%나 급락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합해 전체 모기지 신청은 0.3% 늘어나는 데 그쳐 사실상 제자리한 것으로 모기지 은행협회는 밝혔습니다. 재용자가 전체 모기지 신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2.4%에서 30.6%로 줄어들었습니다. 내 집 소유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2년 전 모기지 금리가 3%로 급락했을 때 재용자 받았기 때문에 현재 7%대 중반으로 바꾸기는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살던 집을 팔면서 비싼 모기지로 바꿔 새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드물어 주택시장에서 공급이 크게 부족하고 거래가 얼어붙었음에도 집값은 올라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월 기존 주택 판매는 연율로 379만 채에 그쳐 전달보다 4.1% 또 하락했습니다. 이는 2010년 8월 이래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전년보다는 14.6%나 감소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팔려고 시장에 나온 매물이 태부족해서 거래가 얼어붙었음에도 집값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인협회가 최근 발표한 10월의 중위 주택 판매 가격은 39만 1,800달러로 3.4%나 급등한 바 있어 미국 주택시장의 악순환이 내년 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5.2%로 더 올라가 화랑을 기록했으나 현재 4분기에는 2%대로 급속 냉각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올해 2.1%에서 2.4%를 기록한 후에 내년에는 1.5 내지 1.7%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경제가 올 한해 훈풍의 상반기에 이어 뜨거운 열풍의 여름을 보낸 후에 겨울철 한파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제 GDP 국내 총생산은 3분기인 7월부터 9월까지 5.2%나 급증한 것으로 상향 수정됐다고 연방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한 달 전 1차 발표 때에는 4.9% 증가했는데 이번 2차 발표에서는 그보다 높은 5.2% 급등으로 더 올라간 겁니다.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은 분기당 잠정치와 수정치, 최정치로 3번을 발표하고 있는데 3분기에서는 이번이 두 번째 수정치입니다. 3분기 GDP 성장률이 1차에 4.9%에서 2차에 5.2%로 더 올라간 것은 기업들의 설비와 장비 투자가 1.3%로 더 많았고 정부 지출도 5.5% 증가로 더 늘어났기 때문으로 연방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 GDP의 68%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 지출은 당초 4% 증가로 발표됐다가 2차에서는 3.6% 증가로 소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4분기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급속 둔화, 냉각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미국의 GDP를 추적하고 있는 애틀랜타 연방은행의 GDP 나우에 따르면 올 4분기의 GDP 성장률은 2.1%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이 경제분석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올 4분기 성장률이 1.3%까지 급속 냉각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필라 연방은행의 조사에서 경제학자들은 올해 전체의 미국 경제 성장률은 2.4%, 내년에는 1.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9월에 내놓은 경기전망치에서 민간 경제학자들과 비슷하게 미국 경제 GDP 성장률이 올해에는 2.1%를 기록하겠지만 2024년 내년에는 1.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해 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민들의 기대 수명이 2022년 현재 77.5세로 전년보다 1.1세 늘어나 코로나 사태에서 탈출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느리게 회복되고 있는 것인데 약물 과용이나 심장병 등 장기 질환, 폭력 사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의 기대 수명이 팬데믹으로 급락했다가 다시 회복세를 타고 있으나 속도는 느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CDC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잠정 통계에 따르면 미국민들의 기대 수명은 2022년 현재 77.5세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1년에 76.4세에서 1.1세 늘어난 것입니다. 2022년에 미국민 기대 수명은 남성이 74.8%로 전년보다 1.3세 늘어났고 여성은 80.2세로 0.9세 연장됐습니다.
인종별로 보면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의 기대 수명이 84.5세로 가장 길었는데 남성은 82.4세이고 여성은 86.3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히스패닉은 80세로 두 번째 높았는데 남성 77세인 반면 여성은 82.8세로 높았습니다. 백인들은 전체 평균과 같은 77.5세로 나타났는데 남성은 75.1세, 여성은 80.1세로 차이가 났습니다. 흑인들은 72.8세로 낮았으며 남성 69.1세에 불과한 데 비해 여성은 76.5세로 집계됐습니다.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기대 수명은 가장 낮은 67.9세에 불과했으며 남성들은 64.6세, 여성들은 71.3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의 기대 수명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 78.8세까지 올라갔다가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77세로 한꺼번에 1.8세나 급락했고 2021년 0.6세 더 떨어지면서 76.4세까지 하락해 199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는 팬데믹 2년 동안 미국민들의 기대 수명이 2.4세나 낮아졌으며 남성들은 2.8세, 여성들은 2.1세 줄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데믹에서 탈출하면서 미국민들의 기대 수명은 2022년에 77.5세로 다시 1.1세 늘어나면서 회복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국민들의 기대 수명이 한 해 1.1세 늘어난 것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선 느리게 회복된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미국민 기대 수명이 팬데믹 탈출에도 느리게 회복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약물 과용, 총기 등 폭력 사태, 심장병 등 장기 질환 등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기 때문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65세 이하의 젊은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서 발병 연령대가 50대 혹은 30대에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치매가 늘어나 총 치매 인구도 15%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FDA의 승인을 받은 치매약이 나오긴 했지만 진행을 27% 늦추는 정도라고 합니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 치료가 쉽지 않아 미리미리 뇌 건강을 챙기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혜란 기자가 이른 나이에 찾아오는 젊은 치매와 예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젊어서 생기는 암의 진행이 빠르듯이 젊어서 생기는 치매도 증상과 진행이 빠릅니다. 특별한 약도 개발되지 않아 의학으로 신체 수명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뇌와 정신 건강을 오래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해지는 겁니다. 현재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졌던 베타 아밀로이드가 치매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연구되는 가운데 함께 발견되었던 타우 단백질이 더 치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FDA의 승인을 받은 치매 치료제 레켐비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빼는 항체 치료제인데 미국 기준 1년 6개월 치료비 4에서 5만 불 이상 예상되는 데다가 진행을 27% 늦추는 데 멈춰 비싼 약 레켐비가 얼마만큼의 효용이 있는지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치매 인구가 10에서 15% 증가되는 것의 일부는 과거 진단되지 않았던 치매 환자들도 요즘에는 더 정밀한 검사와 빠른 진단으로 치매 진단을 받아 통계에 합쳐지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문가는 밝혔습니다. 치매의 70%가 알츠하이머성 치매이고 다른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치매는 기질적인 요인, 유전자 변형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성인병 유병률이 높아지면서 치매 발병 연령도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원인을 지목할 수는 없지만 치매에 대한 속설들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흡연 등은 원래 가지고 있던 몸의 컨디션을 악화시켜 더 빨리 치매에 걸리게 만듭니다. 알코올은 흡연보다는 덜 위험하지만 알코올성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도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의 위험도를 2배 정도 증가시킵니다. 치아, 잇몸 건강도 중요한데 특정 잇몸 세균이 뇌의 특정 부위,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이 뭉쳐있는 곳에서 함께 발견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이와 잇몸이 안 좋으면 치매에 걸린다는 말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도 뇌 건강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쳐 증상 악화를 가속시킵니다. 의외로 디지털 치매는 진짜 치매와는 연관성이 없는 일시적인 인지 저하라며 아직은 연관성이 발견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젊다고 건강을 돌보지 않고 성인병에 걸리게 되면 뇌는 그 이상으로 빨리 노화를 맞이해 50대에도 치매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성격이 변하거나 기분과 행동의 변화, 자발성 감소, 판단력, 언어 능력 저하, 익숙한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의 기억장애가 빈번하게 생겨 주변에서 걱정하기 시작하고 천천히 빈도도 강도도 심해지면
나이와 상관없이 반드시 치매 진단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뇌 전문의는 하루 3번 이상 걷고 생선과 채소를 많이 먹고 책이나 신문을 읽고 글쓰기를 하며 술은 3잔보다 적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에 주의하고 주변과 소통에 힘쓰는 등 333 법칙을 잊지 말라며 이렇게 하면 치매에 약한 뇌 기전이나 병력이 있더라도 최대한 방어할 수 있으며 이 수칙을 지키면 다른 성인병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